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4일 토요일 밤입니다. 오늘은 제가 녹음만 해두고 영상 편집을 제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아마 일요일 새벽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월요일날 미국 증시가 하루 쉬었었죠. 메모리얼데이 미국의 현충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화, 수, 목, 금 4일 동안에 어제 새벽에 마감했던 어제 하루만 급등을 했었고 3일 동안은 하락을 했는데 그 하락 3일 중에 오늘 새벽의 하락이 가장 컸습니다. 다우가 1.05% 하락하고 나스닥이 2.47% 하락하고 지금 12,000 겨우 넘은 상태예요. 12,012. 또 S&P 500이 1.63% 하락했어요. 4,108. 그저께는 4,101이었는데 4,17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4,108입니다.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가장 많이 오르고 가장 많이 떨어지죠. 평균적으로 보면 3.02% 하락했어요. 3,062입니다. 지금 3,000에 턱걸이 돼 있어요. 오늘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3일 동안 연휴죠. 6월 6일 현충일, 이달에 6월 1일 지방선거일, 현충일, 이틀 증시문 닫습니다. 국내. 중국은 토요일날, 금요일날 닫았죠. 이번 6월 달에 보면 앞으로 6월 20일 그날 미국 증시가 하루 쉽니다. 국내 증시는 현충일 날만 쉬고 또 중국 증시는 쉬는 날이 없어요. 6월 20일 노예 해방일이에요. 그래서 그날 하루 또 미국 증시가 쉬게끔 돼 있습니다. 지난달에 메모리얼데이 국경일로 하루 시장했어요. 그 다음에는 4일 중에 3일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주간 단위로도 3대 지수 모두 지난주에는 연쇄 하락 고리를 끊었잖아요. 그 다음에 상승을 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 중인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시가총액 순위 알고들 계시죠? 또 가장 중요한 또 가장 바람직한 투자 종목들이에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가 1등이죠. 시가총액. 그 다음에 나스닥 100. 그 다음 S&P 500. 그 다음 필반나 5등이 테크탑10. 이 5종목이 다 시가총액이 조단위입니다. 시가총액 1등부터 5등까지 현재 연초부터 오늘 현재까지 보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가 마이너스 20%, 그나마 많이 올라온 거죠. 1,500원에서 마이너스 20%, 또 타이거 나스닥 100은 18% 마이너스, S&P 500이 가장 덜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9%, 필반나가 18%, 나스닥 100과 똑같이 18%입니다. 테크탑10이 마이너스 20%, 차이나 전기차와 똑같이 마이너스 20%입니다. 그런데 이 5종목을 1년간으로 보면 모두 플러스예요. 그 폭이 크진 않지만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가 플러스 7%, 나스닥 100이 6%, 그 다음 S&P 500 11%, 필반나도 11%. 두 종목이 가장 수익률이 높네요. 그 다음에 테크탑10이 플러스 9%. 1등부터 5등까지 모두 타이거예요. 코덱스도 있지만 미래에셋에서 ETF는 정말 코덱스보다 더 잘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개인 투자자들이 그만큼 많이 이 종목에 몰리고 있죠. 1년간 보면 S&P 500이나 나스닥 보면은 지금 1년 전 주가로 떨어져 있어요. 지수로. 그런데도 1년 동안 보면 수익이 난 이유는 알고들 계시죠? 바로 달러 환율의 효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1년간 무려 12%나 달러 환율이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 효과를 보고 있는 겁니다. 1년간 보면 S&P 500이 오늘 새벽 마감한 것까지 보면 마이너스 3%예요. 똑같이 S&P 500을 추정하는 SPY가 마이너스 3%. 똑같죠? 그런데 타이거 S&P 500은 플러스 11% 아닙니까? 그러니 달러의 환율을 효과를 보고 있어요. 또 나스닥에서도 종합지수 말고 QQQ 나스닥 100을 보면 마이너스 9%입니다. 1년간의 지수가 똑같이 QQQ도 마이너스 9%예요. 그러니까 소수점은 다 반올림합니다. 1년간 보면 S&P 500 마이너스 3%인데 SPY 마이너스 3% 똑같이.
나스닥 100 지수가 마이너스 9%인데 똑같이 QQQ도 마이너스 9%예요. 근데 반면에 원화로 투자하고 있는 것은 타이거 S&P 500은 11%. 또 타이거 나스닥 100은 6%의 상승 효과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1년 동안의 달러 환율이죠. 오늘 미국 노동부가 공개한 5월 고용 동향이 주식시장의 발목을 잡았어요. 오히려 좋은 소식이 결국에는 나쁜 소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5월의 신규 고용이 4월 증가폭 43만 6천 명보다 적어요. 그런데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치 32만 8천 명보다는 많은 39만 명을 기록했어요. 5월 고용 동향이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전망치 0.4%를 살짝 밑도는 0.3%를 기록했습니다. 임금 상승률. 이 호재가 악재로 작용했어요. 좋은 소식이 오히려 나쁜 소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어떻게 됐나 하면 미국의 일자리는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정책 당국이 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고용시장은 여전히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식당과 호텔이 8만 4천 개의 일자리를 추가했어요. 많이 늘었죠? 소매 업종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추가 상승 압력을 막기 위해서 뜨겁게 달아오른 이 노동시장이 약간 냉각되기를 오히려 바라는 모습입니다. 임금이 지난 1년간 큰 폭으로 치솟았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높아진 상황입니다. 5월 시간당 임금이 10센트가 올랐어요. 그래서 시간당 임금이 31.95달러. 우리 돈으로 시간당 약 38,400원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5월에 이 견실한 일자리 증가가 미국 경제가 침체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추가적 증거예요.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 계속 올라가고 있죠.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이 생활비 상승이 되잖아요. 가계 재정을 압박하니까 미국인들은 계속해서 노동시장에 복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9월에 금리 인상 일단 멈출 거 아닌가 하는 그 기대가 물거품이 된 상태입니다. 투자자들은 연준이 탄탄한 고용지표를 토대로 해서 금리 인상 고삐를 바짝 쥘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고용지표가 탄탄하니까 좋은 뉴스죠. 대신 금리 인상 고삐를 더 바싹 쥘 것이다 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다시 조금 떨어졌다가 3% 가까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 고용 호조로 인해서 시장 일부에 잠재해 있던 이 금리 인상 일시 중단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 기대감이 아주 일거에 사라졌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에는요, 6월 달에는 6월 14일, 15일이에요. FOMC가 회의가. 다음 달 7월에는 26일, 27일. 그러니까 이달에는 중순, 7월 달에는 하순 이렇게 금리를 올린 뒤에 8월에는 회의가 없어요. 그 다음에 9월에는 한 번 쉬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데 이 고용 지표가 호조로 나오니까 좋게 나오니까 금리 인상 일단 멈추고 상황을 지켜볼지 모른다는 기대가 물거품이 됐다는 것입니다. 테슬라 봅니다. 일론 머스크가 10% 감원을 예고한 이 충격으로 어제 대비해서 9%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703달러로 주저앉았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악재가 된 것. 또 하나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더 이상 직원 채용하지 마라. 전 세계 테슬라 공장에. 그 다음에 오히려 지금 현재 있는 직원에서 10% 감원할 것. 이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어요. 임원진들에게 일론 머스크가 임원진들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서 테슬라가 약 10% 인력 감축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시가총액 1위죠. 애플도 부진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앱스토어 성장 둔화 앞으로 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의 단기 실적을 비관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3.86%나 급락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애플 분석가가 있어요. 케이티 슈버트라는 사람이 애플에 대해서 실적 경고를 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겠습니다. 최신의 이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보면 지난달
애플의 앱스토어 매출 이 성장이 전년 대비 약 4% 정도 둔화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도 지난 4월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상하이 봉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번 분기 매출이 최대 약 10조 원 정도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었거든요. 애플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 4, 5, 6월이죠. 그러면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기업별 실적이 러시아 전쟁, 특히 중국의 도시 봉쇄로 인한 이 생산, 공급, 소비 모든 면에 악재로 작용할 것 아닙니까? 알파벳, 아마존 며칠간 계속 상승을 하다가 각각 2%대 내렸습니다. 메타, 넷플릭스 다들 4%, 3% 하락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1.6% 하락했습니다. 반도체주들도 보면 대장주 엔비디아가 4.5% 정도 하락을 했어요. 어제와 완전히 반대로 됐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 대표적 미국의 마이크론, 무려 7%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마이크론에 대한 이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하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PC와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들 기기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고 있는데 이것은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기기들의 수요가 줄면 반도체 생산업체 마이크론이 가까운 시일 내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이 D램 시장은 이미 대부분의 구성에서 가격 하락이 시작됐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파가 같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주당 $70로 낮췄어요. 많이 낮췄습니다. 이것은 전 거래일에 비해서 7% 이상 낮은 수준이에요. 현재 목표 주가가 주당 $70인데 현재 주가가 69.94, $70입니다. 인텔, 퀄컴 다들 3%대 하락했습니다. AMD도 하락을 하고 또 이 기름값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이 공급 차질이 지속되고 있죠. 또 중국의 코로나 봉쇄 완화에 따른 수요 증가 전망 속에 상승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기준물이에요. 브렌트유 $119. 또 미국 유가 기준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118. 그러니까 $120 가까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지금 6월에 들어서 4일 중에 어제 새벽에 마감한 하루만 빼고 3일 동안에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의 수석 전략가들이 미국 증시에 대한 비관론, 또 이 두 군데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 증시의 비관론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 1분기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4, 5, 6월, 7월, 8월에 실적 발표하는 2분기가 지금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